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일요일 저녁 8시 28분을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 또다시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 전부 급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월요일 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요일장 미장에서 SK하이닉스 ADR 경우에도 고점 대비 무려 12%라는 어마무시한 폭락이 떨어져 버렸죠. 그 외에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를 고점으로 전체적으로 매도 폭탄이 크게 쏟아졌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당연히 하이닉스에도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어느 정도 이 개파락 출발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폭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이제 끝이 나버린 건가? 기껏 나왔던 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이제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 보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 아니다. 먼저 좀 팩트를 짚어드리고 앞전에 하락폭이 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급반등이 터져 나왔던 거고 내일 나올 하락 역시도 이 과했던 단기 상승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눌림목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체가 펀더멘탈보다는 극도한 공포의 심리에 이제 지배를 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 그 변동폭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고 거칠게 발생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파락 출발을 하더라도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바닥에서 버티는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지독하게 털어내는 세력들의 흔들기 과정일 뿐이지 돌아오는 이 8월 장세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상방에 대한 거대한 이 반등을 노려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하나가 더 나왔죠. 바로 트럼프발 이제 타코 발언이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6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말이 되면서 8월 초가 가면서 이제 트럼프 타코 발언이 터져 나올 거라고요. 그죠?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제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추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시나리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 당장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의 흐름은 도대체 세력들이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갈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반납하고 영상 남기는 만큼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시장 추가 반등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저랑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댓글창에 반등이라고 딱 2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공포에 떨고 계신 수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면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바닥에서 억울하게 털리지 않고 이번 반등을 우리가 다 같이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역대급 낙폭이 발생했던 구간을 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하이닉스도 지금 그 맥시멈의 하락폭에 다 도달을 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월봉상에서 10월선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장급들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면은 그러니까 10월선 반등이에요. 삼성전기도 10월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시세가 약했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이제 25일선 반등인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터치를 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말씀드린 그 역대급 투매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하락폭을 완벽하게 다 채워버렸고 시장의 저점이 명백하게 찍힌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발생하는 수급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역대급 개인들의 매도세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했는데 그 수급 역전 현상도 발생이 된 거예요. 미리 다 말씀드린 거죠. 바닥에서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까지. 즉 하이닉스는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가 뭐냐면 반등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저점 대비 하루 만에 30%가 넘게 지금 올라와 버린 상황인 건데 그럼 저점 매수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 물량이 또 터져 나올 거고 막바지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 매도가 생각보다 좀 과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 과한 매도 폭탄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세력들은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이 고변동성 장세를 띈 채로 상승에 대한 눌림도 깊게 발생이 되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과하게 솟구치는 구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앞에 경험을 했던 이 지독한 하락 파동 반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과한 하락이 나오면은 그 공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반등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과한 상승 이후에 깊은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또 매수를 해서 이 반등 파동을 먹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미 현재 구간은 매수세가 상황을 역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매수의 역전 현상을요. 이미 저점대에서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물량은 터져나와 버렸고 반대매매 물량.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이 터져버린 거고요. 지금 이제 매수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자, 여기에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살짝 좀 해드리면은 다들 시타델 뉴스 보셨을 겁니다. 천재 트레이더의 막대하게 이 레버리지 물량을 쌓아가지고 막대한 수익이 났는데 이번 이제 급락에서 이 레버리지 물량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더 거대한 시장의 고래 세력이 이 시타델의 물량을 헐값에 이번에 다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헐값에 다 싹 쓸어 담은 사건이 발생했죠. 그 손바뀜 현상이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 주는 건데 이번에 못 버틴 개인들이 다 털리고 나서 외인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싹쓸이한 것과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델도 현재 개인들도 시대에 대한 이 방향성을 틀린 게 아니라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고 레버리지를 써서 결국은 더 큰 자본인 외인들이나 더 큰 고래 세력들한테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헐값에 넘겨주는 사건.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미는 어쩔 수 없이 고래에게 잡혀 먹히는 잔인한 그 주식시장의 생리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딱 나왔죠. 월요일 아침 시초가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깊게 발생하더라도 그 자리는 우리가 쫄아서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반등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월요일 대응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쌍고점을 만든 종목들은요. 내려올 때도 바닥에서 쌍바닥을 지독하게 다시 만들고 올라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석 패턴인데 하지만 이번 하락장은 이렇게 이제 쌍바닥까지 깊게 밀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왜? 이미 바닥에서 완벽한 수급 역전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금요일 날에 시초가를 갭으로 들어줬죠. 이 갭 라인 때가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다고 하면 이 갭 영역이 아주 단단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 시초가에 개파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 살짝 개미들 멘탈을 흔드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이 갭 자리를 단단한 지지대로 삼아서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관계층 매수 수급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며칠 지루한 횡보를 살짝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상방에 대한 돌파를 저는 시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바닥에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바닥 라인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다시 노려봐야겠죠. 그리고 이 상승세는요, 저는 이제 최소한 200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 지독했던 하락을 이제 막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했고 지금 저점 공포에서 다시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반등 파동은 되돌림 파동에 대한 진행형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하락폭에 대한 50%에 대한 되돌림이 정석이에요. 강력할 때는 60%까지도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되돌림 방향 타점을 차근차근 눈으로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반등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중간값이 될 수도 있고 이제 60%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또 바뀌는지 캔들의 형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엑시트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엑시트 준비를 저는 제가 매일 째려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하방 이탈이 신호가 나올 때 이제 기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그 핵심 기준이 뭐냐면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당장 이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160만 원 선 정말 과하게 나와도 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 주는 흐름이 가장 좋은 그림이죠.
이미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돌파를 갭으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현재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라인부터는 이 라인을 지지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되돌림의 50%와 60% 라인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 목표치 도달 지점에서 말씀드렸죠. 이 도달 지점에서 맥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가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지독한 2차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왜죠? 지금은 이미 앞에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한 번으로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그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차적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게 차트 설명 좀 더 해드리면, 자, 2월 달에 중동전쟁 때도 고점에서 이제 하락폭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발생했었던 게 고점과 저점이 찍힌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50%권까지 반등이 나오더니 물론 이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딱 정확히 갭까지 지금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을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깨짐이 나오더라도 갭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이 160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그림인 거고,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갭에 대한 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맥시멈인 60% 가격까지도 그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맥점이 이렇게 깨질 때,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해주긴 하지만 고점을 못 높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독한 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번 이 되돌림 반등 파동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냉정한 엑시트를 노리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엑시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깨질 때입니다. 아시겠죠? 깨질 때. 자, 저야 이제 지난 진바닥 라인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해왔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 앞에 물량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찾아오는 기술적 되돌림 반등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제때 엑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소중한 자금들 기회비용대로 또 날려버리고 세력들이 만드는 다시 이 2차 조정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또다시 버텨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분명 다시 한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등 파동에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장중에 짚어드리는 이 맥점 신호에 맞춰서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자, 그 끔찍했던 폭락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멘탈을 꽉 잡아드렸던 저 맥점 코치가 내일 아침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밑꼬리를 잡고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반등 목표치인 200만 원 선 부근에서 우리가 언제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나야 되는지 그 정확한 실시간 엑시트 타점을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이 중요한 타점 신호를 문자로 편안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엑시트 타점이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중에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점에서 이 매도가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이미 악성 매물들이 많아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문자를 남겨두셔야지 실시간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나서 끙끙 앓다가 이 흔들림에 물량 다 뺏겨버리고 나서 그 뒤에 문자를 주시면 저도 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고수들이 모인 킴증권 영운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9등을 찍어냈는지, 남들 다 불안해하는 이 공포공원에서 물량을 던질 때 왜 맥점 코치는 기가 막히게 이 바닥에서 매수를 지금 잡고 현재 이 반등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는지 타점 눈으로 확인만 해보셔도 된다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지금 버틸 건지 엑시트를 할 건지 실시간 타점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미리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월요일 장중 대응 제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좌 살려내는 진짜 기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